연세대학교 캠퍼스의 오래된 건물들을 보시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곳의 대학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건축 양식에 기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세기에 미국에서 대학 고딕이라는 양식으로 대학 캠퍼스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딕이라는 거 하는 말은 중세시대의 건축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위 역사주의 건축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다시 고딕 양식을 받아들여서 대학 건물에 적용하는 대학 고딕이라는 양식이 나타나기도 했었던 거고, 그리스 신전이라든지 고딕의 건물의 양식이라든지 첨도아치, 이렇게 뾰족하게 된 아치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서양의 세계에서는 일종의 클래식이자 규범이었던 거고, 그래서 덕수궁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석조정 건물 같은 거 완전히 서양식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런 게 곧 근데 한국에서는 처음 본 것, 새로운 것, 그리고 가장 진보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당시 이제 연희전문학교는 서양식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이었거든요.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 양식들을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짓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 고딕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이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서양의 대학을 보는 느낌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물들이 석조로 지어지기는 하는데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건물들에는 담쟁이라든지 이런 식물이 좀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물이 자란다는 건요, 건물이 완전히 인공적인 걸로 되어가지고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옛날 건물일수록 자연이랑 조금씩 숨 쉴 틈이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극 마크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가. 그래서 원래 그런 부분은 서양에서는 집안을 상징하는 문장을 찍거나 대학의 로고를 찍거나 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극 무늬가 있죠. 노천 극장이라고 하는 형태는 뭐 그리스의 앰피시어터로부터 온 그 원형 극장에서 온 거라서 당시 한국에서는 되게 낯선 형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집회의 공간, 만남의 공간, 세레머니 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공간의 모습이었을 거고, 특히 이제 경사지에 들어가기 되게 좋은 형태이기도 하죠. 근데 초기 안에서는 너무 깊숙한 산속에 사실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북쪽으로 확 가는 거는 절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기존에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기존의 시설군들이랑 연결하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쪽에다가 그래서 노천극장을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캠퍼스에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농담이 아니고 여기 바로 옆방이에요. 빈슨홀의 다락방. 왜냐면 저 다락방에 창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도머창이라는 창문이 있거든요. 저 창문에서 한 해질녘 정도가 되면 달이 뜨는 게 보여요. 별이 뜨는 게 보이고. 이 공간이 윤동주가 1학년 때 살았던 방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을 때 달을 쏘다라고 하는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면 요 핀슨홀의 다락방. 거기 앉아서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 청소대의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우드 가 기념관, 거기가 정말 숲속의 집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사시사철 정말 예뻐요. 여름이나 봄에는 꽃 피어 있고 실록이 우거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공간이라서 그 앞에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게 예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한 군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자면 루스체프 아래에서 지붕이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학교 내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한국적 색채를 담으려고 노력한 건물이 루스체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붕 형태가 약간 한옥 지붕을 거꾸로 만든 모양이 있기도 하고, 그 앞에 가보면 교회 종이인데 그 종이 한국 전통 종이 달려있기도 하고 오방색으로 벽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특히 3월 이럴 때, 이른 봄에 그 앞에 있는 목련나무가 정말 아름답게 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늘 보는 언더우드관 앞 사진이 아니라면
언더우드가 여기에 이제 땅을 산 것은 조선총독부로부터 땅을 매수한 건 1915년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머피 앤 다나 사무소라고 하는 사무사에 이제 건축 설계를 이렇게 의뢰해서 마스터 플랜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당시 한국은 굉장히 먼 땅이잖아요. 극동의 나라이다 보니까 당시 설계를 의뢰할 때 건축가가 와서 여기를 보고 설계를 하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중국, 일본에 이미 대학 캠퍼스들을 설계를 했었어요. 그 경험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일단은 지도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초창기니까 빨리 우리는 건물을 짓고 학교를 개교를 하고 학생들을 그 안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급한 목적도 있었지만 머피는 제안하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캠퍼스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앞으로의 건물의 캠퍼스의 기준이 될 거다. 고도라던가 아니면 건축 방식이라던가 배치라던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크게 보고 생각해야 된다. 건물 하나하나 빨리 짓는 거에 중점을 두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요. 그래서 처음 언더우드가 성교부에 보내거든요, 편지를. 지금은 서울의 약간 교외이지만 앞으로 이곳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당시로 여기는 뭐가 없었던 동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교지로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단한 해안이었구나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숙사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와서 부지를 보니까 기숙사가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학교의 어떤 발전이 되거나 뭐 확장성을 봤을 때 그 뒤에는 대학 건물이 들어오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기숙사가 이쪽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핀스놀이 스팀슨간 왼쪽 편으로 해서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저희가 생각보다 건물의 계획도보다 많이 못 지었거든요. 근데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대학 건물에 들어서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했을 때의 땅값보다 나중에 막 2배, 3배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교 지원팀에 우리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돈이 더 필요하다. 더 기부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해요. 그게 없었다면 연세대 캠퍼스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해요. 마스터 플랜이 뭐 오래돼서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풍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도면에서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공간과 매칭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될 때 가장 이렇게 환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여기에 시간이 있구나, 옛날부터의 그 시간이 쭉 적층되어 왔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오래된 마스터 플랜은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아마 요거는 초창기부터 에비슨 교장이 받아와서 쭉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마스터 플랜에서 실제로 지어진 거는 요 3개 건물. 건물이 3개가 이렇게 디귿자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끝에서. 그래서 가장 중앙에 본관, 그러니까 언더우드관이 있고 양옆으로 스팀슨, 아펜젤레관이 있고 그 사이에 정원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언더우드 동상이 있는 그 정원의 형태를 보면 방사선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특히 이쪽 뒤로 들어오면서 경사가 지니까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기분이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신촌에서부터 교문을 지나서 쭉 뻗은 길을 따라서 또 나무가 양옆에 있잖아요. 그럼 마치 열주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공간을 쭉 지나서 계단을 올라오고 나면 한번 이렇게 위호감을 형성한다고 하죠. 이렇게 쌓여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중앙에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로 건물들을 만들어 갖고 거기가 중심이다, 누가 봐도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학문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언더우드가는 학관이었고 학생들의 공간이었고 공부하는 공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학문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바깥에서 오면서 쭉 집중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백양로는 저는 항상 이 방향을 생각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봤을 때가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졸업사진 저희 늘 찍잖아요. 언더우드 동상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딱 뒤를 돌아보시면 시야가 반대쪽으로 확 열리면서 여기가 중심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도시 계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집중을 하지만 반대로도 쫙 펼쳐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진으로만 보고 파악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거죠. 실제로 그림 그리면서부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금의 정문 방향 약간 좀 사선으로 내려오죠. 그런 방향이 잡혀집니다. 백양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을 보다 보면 위에서부터 시간대가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시간대를 따라서 쭉 보여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의 축이자 시간의 축이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머피가 한국을 한번 오거든요. 네, 한국을 한번 왔던 게 좀 큰 이유가 되었을 거고 사실은 저 뒤에 연희관 넘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경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고 근데 첫 번째 플랜을 보면 본관 뒤쪽으로 되게 큰 건물들이 여러 동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땅을 엄청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엄청 깎아낸다는 건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란 얘기죠. 나무도 많고 완전 산인데 그걸 다 깎아내고 큰 건물을 거기 뒤에 짓는다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걸 아마 건축가도 알게 되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17년에서 19년으로 가면서 마스터 플랜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건요. 집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집들 레지던스 부분이 영역별로 성격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이 있는 곳 그쪽에는 모델 빌리지라고 하는 심지어 이상촌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당시 연희전문의 목표 중에 하나는 조선인 리더를 키우는 거고 서양식 교육을 받게 하는 거, 국제적인 어떤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방학 때 집에만 갔다 오면 다시 한국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도 전부 다 서양식으로 만들고 일부러 침대 생활하게 하고 책상 생활하게 했는데 갔다 오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마을을 만들자 한 게 바로 이상촌입니다. 근데 실제로 구현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그 그림에 보면 마치 영국의 가든시티 같은 느낌의 중앙에 이제 학교도 있고 은행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주변에 이제 집들이 배치되는 그런 구조의 하나의 마을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17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야구장 있는 쪽 그쪽에 보면 그러니까 농장이 있었어요. 저쪽에 여기서 실제로 작물을 기르고 그런 농지로 생산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부지를 그쪽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산 밑에 그냥 농지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연세 우유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업과 축산 쪽 관련된 것들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연희전문의 마스터 플랜은 하나의 이상촌이었어요. 그 이상촌 안에는 성별도 직업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 마을을 만들겠다더라 이런 기사 인터뷰가 있거든요. 20년대에 나온 개벽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서도 아 진짜 서양인 이상촌을 만든 곳이구나 좋은 곳이네 하면서도 낯설음을 느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부뿐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달라지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저희 학교가 1학년 때 RC를 하잖아요. 그 RC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거였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 당시 학교는 그냥 낮에만 잠깐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이 완전히 묻어있는 공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유능한 젊은이로서 장차 이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5월의 하늘 아래 연세동산에 펴들어집니다. 저 속에 모교를 아끼는 피는 끓고 동지에는 깃듭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지식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자랑 연세여, 영원히 그 이름 빛나리. 100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는 거. 확실한 거는 이 큰 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앞에 부분을 오히려 남겨놓고 뒤에부터 이제 건물을 지어 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57년에도 계획을 또 한 번 하고 70년에도 계획을 하고 하는데 계속 그 빈 공간들을 채워갔거든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의 모습이 될 때까지는 거의 한 5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채워질 여지를 만들었던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쏙 둘러싸인 예쁜 건물들이 있는 캠퍼스 공간이 될 수 있게 해준 거는 그 마스터 플랜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해요. 100년 후에도 저는 이곳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격을 잃지 않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양로라든지 이곳의 오래된 건물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